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25번째 수필은 자드락길의 추억입니다. 두고 고맙습니다를 외쳐도 고마움을 전부 전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제천의 자드락길을 걸었는데요. 짧게 산책 정도 한다고 나섰는데 외설봉까지 올라간 것은 물론 먼 산길을 빙 돌아 무려 4시간을 걸었습니다. 운동화도 제대로 안 신고 물 한 병조차 준비해가지 않고 말이죠. 무모한 아줌마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읽어볼게요. 자드락길의 추억. 제천에 있는 콘도에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눈을 끌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은 키가 큰 전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 울창한 푸른 숲길 자드락길이었다.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맑은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저곳에는 꼭 가보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 길은 꼭 가보자.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자드락길은 나지막한 산 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좁은 길이라는 순 우리말이란다. 제천의 푸른 바다인 청풍호 주변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면서 걸을 수가 있는 7개 코스 58km를 말한단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는 약속과는 다르게 느긋하게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나왔다. 평소에 단련된 몸을 가진 친구 H는 50여 분 정도 소요되는 정방사 길을 주장하였다. 나머지 3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을 만큼의 가벼운 산책을 원했다. 의림지와 배론 성지는 자드락길 다음으로 우리가 계획한 행선지였고 오늘 전부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자드락길을 가볍게 걷기로 했다. 자드락길 교리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주렁주렁 탐스런 감이 열린 감나무가 마을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한창 피기 시작한 보랏빛 나팔꽃, 꽃밭이 나타났을 때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는 그곳으로 달려가 소녀처럼 한박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돌담을 타고 오르는 호박 덩굴에 맺힌 연하디 연한 애호박은 모양새며 크기며 똑 따내고 싶은 욕심이 일었다. 대추가 주렁주렁 열린 대추나무와 푸른 사과가 제법 큼직큼직하게 열린 사과나무까지 시골 마을의 정취가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숲길로 막 접어들었을 때 가파른 산비탈 풀숲에서 보랏빛 도라지꽃을 보았다. 도라지꽃 풀초롱꽃 홀로 피었네. 솔바람이 잠자는 곳 산골짜기 옛부터 돌 흘러온 흰 물줄기 한밤중에 초록불 내며 몸 씻는 소리 누군가 도라지꽃 노래를 나지막하게 불렀다. 우리 모두의 그리운 꽃이며 노래였다. 가끔씩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싱그러운 나무와 풀냄새가 스쳐갔다. 여고 동창 8명 중 4명이 어렵사리 시간을 맞추어 여행을 떠나온 터였다. 갈래머리 소녀때로 돌아가 깔깔거리며 있잖아 그랬단다. 이야기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동안 가벼운 산책길을 거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도 오르막길이 계속되었다. 누구라도 한 명이 자드락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갔다면 청풍호를 끼고 평평한 호반주의를 걷는 자드락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30분쯤 지났을까? 처음으로 되돌아가자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내가 말했을 때 S가 펄쩍 뛰었다. 하늘이 닿을 듯 보이니 가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였다. 되돌아가는 일은 딱 질색이란다. 언제인가 주황산 언저리까지 갔다가 차가 너무 막혀 돌아오고 말았다는데 그날의 아쉬움이 아직도 상처처럼 남아있단다. 30여 분이 더 지나 두 번째 되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사업가답게 집념이 강한 쥐가 한마디 했다. 이왕 온 거 분명 돌아가는 길이 있을 거야. 끝까지 가봐야지. 아닌 게 아니라 내게도 가다가 중지곳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라고 가훈으로 내세우시던 친정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세 번째 되돌아가자는 말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등산객을 만났다. 조금만 올라가면 외솔봉 정상입니다. 청풍호를 내려다보는 경치가 최고지요. 결국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바라본 청풍호는 안개에 쌓여 희미하게 보였으나 겹겹이 능선으로 에워싸인 주변 경치는 장관이었다. 부드럽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청풍호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어 지친 우리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때쯤에서야 335 등산객들이 몰려들었다. 이쯤에서 우리의 복장을 설명해야 한다. 넷 중 누구도 등산복을 입지 않았다. 자드락길을 나지막한 산책로 정도라고 쉽게 생각했다. 그나마 운동화다운 운동화를 신은 것도 나 혼자뿐이었다. 동네 한 바퀴 돌면 딱 좋을 모양새였다.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30-40분 정도 걸을 요량이기는 했다. 거기다가 우리는 빈손이었다. 물은커녕 오이는커녕 사탕 몇 알도 챙기지 않고 맨주먹으로 올라온 것이다. 용감무쌍한 중년이었다. 2시간을 걸어 올라왔으니 에너지가 고갈된 것은 둘째치고라도 일단은 목이 말랐다. 목마름을 제일 참을 수 없었던 S가 등산객들 사이에 서서 큰 소리로 한마디 했다. 물 한 모금 먹으면 딱 좋겠다. 그녀 못지않게 물이 먹고 싶던 우리였다. 한 사람 정도는 반응을 하리라 은근히 고대했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세상 인심 참 야속하게 느껴졌지만 누구를 원망하랴. 그들도 자신이 먹을 물병 딱 하나씩만 들고 허이 올라왔을 것이다. 외솔봉에서 바라본 청풍호와 그 주변 풍경은 장관이었다. 아랫역에서 불어오는 산들 바람으로 잠시 피곤함을 잊었다. 목마름도 잊었다. 우리가 왔던 길로 내려가면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쉬웠을 것이다. 아플싸 누군가 말했다. 오던 길로 가면 재미가 없단다. 다른 길로 돌아가 보잔다. 앞서서 걷던 사람들이 작은 동산만 가면 돌아가는 길이 나온다고 우리를 부추겼는데 가도 높은 고갯길이 자꾸만 나타났다.
전체적인 방향을 감지해 보건대 우리가 올라왔던 방향과 반대쪽이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작은 동산을 거쳐 모래 고개까지 500m가 넘는 산이었다. 아플싸. 출발 지점 교리마을까지는 빙빙 돌아 가장 오래 걸리는 등산로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었다. 도저히 목마름을 참을 수 없어 주저앉으려던 S가 뒤따라오던 아저씨한테 아줌마만이 가능한 용기로 부탁을 하였다.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을 안 가져왔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옆에서 우리들도 분명 목이 마른 괴로운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그 아저씨는 물이 반쯤 남은 물병을 선뜻 내밀었다. 그 아저씨 뒤를 따라오던 다른 아저씨도 자신의 남은 물을 거의 다 따라 주었다. 한두 방울 흘리는 물마저도 주워 담고 싶은 심정이었다. 우리는 허겁지겁 물을 조심스레 나누어 마셨다. 체력이 좋아 조금 앞서서 간 H에게는 그가 사과를 내밀더란다. 뒤에 오는 여자 세 분은 물을 마셨으니 이거라도 먹으라고 했단다. 우리가 주저앉은 채로 H가 반을 먹고 남겨준 사과 반쪽을 소중하게 한 입씩 나눠 먹는데 그 남자가 올라갔던 고갯길을 다시 뛰어내려왔다. 사과 한 개와 초코바 한 개를 던져주고는 내쳐 뛰어 올라갔다. 사과 한 개와 초코바 한 개. 그건 우리 눈에 떡 부러지게 차려놓은 잔치상을 능가했다. 오, 이런 일도 일어난다. 세상에는. 고맙다와 감사하다는 말을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아저씨를 향해 연거푸 소리쳐 합창했다. 초코바를 넷으로 나누고 다시 사과 하나를 야금야금 한 입씩 나누어 먹었다. 세상이 환해졌다. 뱃속이 채워지기도 했지만 마음도 채워졌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겨워도 가끔은 이처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 힘을 내어 살만한 게 아닐까. 자신이 부족할 때일지라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배려다. 그 아저씨의 전화번호라도 남겼더라면 감사의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으련마는. 우리는 허둥지둥 목마름을 달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사과 2개와 물 반병과 초코바 하나. 그 진정한 고마움을 지팡이 삼아 우리는 작은 동산에 올랐고 모래고개를 넘어 그곳에서 내려가는 길을 만났다. 무려 4시간에 돌고 도는 산행이었다. 산길 끝자락 숲에서 잠시 쉬는 동안 우리는 우울창창한 나무들을 올려다보며 어깨를 맞대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푸르른 우정이 찍혔다. 그 아저씨가 건네준 아직 싱싱한 고마움과 따스함도 함께 지켰다.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저절로 감사의 인사가 나온다.